퇴직하는 날 사람들은 꽃다발을 안겨주고 동료들은 이제 진짜 인생을 즐기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낯선 공기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 울리지 않는 전화, 그리고 끝없이 늘어난 시간. 그날이 바로 제 인생의 공허함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정년퇴직 이후의 공허함, 그 감정의 실체와 그 뒤에 숨은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한 63세 김모 씨는 퇴직 후 첫 한 달 동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처음엔 해방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떠도 목적이 없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에게는 사회 속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중심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을 주던 일. 그것이 사라진 순간 그는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심리를 정체성 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30년 넘게 한 조직에 몸담은 사람일수록 퇴직 이후 자신을 정의할 언어가 사라집니다. 명함이 사라진 자리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만 남습니다. 퇴직 직후 김 씨의 통장에는 2억 원의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있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몇 년은 걱정 없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는 돈보다 무서운 건 하루의 의미가 사라진 거였다고 말합니다. 은퇴 초기에 흔히 나타나는 문제는 소비의 공백이 아니라 시간의 공백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성취감이 사라지면 소비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여행, 골프, 맛집, 그러나 그마저도 3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결국 남는 건 허무감과 불안뿐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첫 1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경제적 문제보다 심리적 외로움을 꼽은 비율이 65%를 넘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의 방향을 잃은 사람은 많았습니다. 퇴직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가족 관계입니다. 30년 동안 회사에 쏟던 에너지를 이제 가족에게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내는 이미 자신의 생활 리듬을 갖고 있고 자녀들은 독립해 있습니다. 김 씨의 말처럼 집에 있어도 내 자리가 없는 기분이 드는 이유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역할 전환의 혼란기입니다. 가정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지 못하면 가족은 피로감을 느끼고 본인 역시 존재감의 상실을 겪습니다. 실제로 퇴직 6개월 이내에 부부 갈등이 증가했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왜 더 멀어졌을까? 이것이 많은 은퇴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퇴직은 단순히 일터를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함께했던 동료, 일상적인 대화, 커피 한 잔의 여유까지 사라집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심리적 건강은 급격히 흔들립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에게서 이런 변화는 더 극심합니다. 친구와의 관계 대부분이 업무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회식, 출장, 회의로 이어지던 관계망이 한순간에 끊기면 그는 고립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새로운 소속감입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사회적 재연결을 위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런 곳에 가면 낯설다는 이유로 주저합니다. 결국 관계를 포기한 대가는 마음의 근육이 무너지는 것. 외로움은 우울로, 우울은 무력감으로 번집니다. 공허함을 이겨낸 은퇴자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역할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67세 박 씨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일은 돈이 아니라 존재의 증거였습니다. 또 다른 60대 부부는 주말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크지 않지만 매일의 리듬이 생기고 이웃과 교류가 생기자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회복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작더라도 책임이 따르는 일. 이것이 다시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은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라는 신호입니다. 일로 채워왔던 시간을 이제는 자신으로 채우는 과정. 그것이 바로 제2의 인생 설계의 본질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적 기반을 점검해야 합니다. 연금, 지출 구조, 의료비 등 현실적인 부분을 객관적으로 계산하고 그 위에 의미 있는 활동을 얹어야 합니다. 심리적으로는 완벽한 인생을 되찾으려 애쓰기보다 하루의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산책, 글쓰기, 사람과의 약속. 이런 사소한 반복이 공허함을 가장 조용하게 밀어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첫 대면입니다.
평생 일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의미를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은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느리게 조금 더 자신을 향해 걸어가도 됩니다. 그 길 끝에서 다시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나로 살아가는 첫날이다. 정년퇴직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에게는 일종의 완주 증표처럼 들립니다. 회사는 꽃다발을 주고 동료들은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말하지만 그날부터 시작되는 건 휴식이 아니라 공허함이라는 낯선 감정입니다.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되는 첫날, 커피를 마시며 느끼는 자유의 달콤함은 잠시뿐이고 며칠이 지나면 그 자유가 방향을 잃은 채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공허함은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정체성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생기는 깊은 결핍의 감정입니다. 한 평생을 직장에서 보낸 60대 은퇴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나는 일이 아니라 일에 묶여 살았다는 깨달음입니다. 출근은 의무였고 퇴근은 습관이었으며 주말은 다음 주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루틴이 사라지고 나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겠다는 혼란이 밀려옵니다. 나는 더 이상 팀장이 아니고 누군가의 상사도 아니고 나를 찾는 전화도 없다. 이 단순한 사실이 은퇴자에게는 현실적 공포로 다가옵니다. 정년퇴직의 공허함은 단순히 일의 부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증명할 무대가 사라졌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제는 쉬면서 인생을 즐겨야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즐김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쉬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지시와 목표에 맞춰 살아온 사람에게 이제부터 당신이 알아서 살라는 말은 자유가 아니라 막막함으로 들립니다. 퇴직 후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의미 없는 하루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먼저 호소합니다. 오전 10시 예전 같으면 회의를 하고 있을 시간이지만 이제는 TV를 켜고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소파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계속 내가 여기 이렇게 있어도 되나라는 질문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특히 남성 은퇴자에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정체성은 오랫동안 일과 직장으로 규정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이었고 책임자였으며 직장에서의 성취가 곧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역할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남는 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입니다. 퇴직 후 1년 안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삶을 지탱해 왔는데 그것이 끊기면 몸까지 반응합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적 연결의 단절이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허함을 메우는 길은 무엇일까요?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에는 돈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여행을 떠나고 취미를 배우고 새 차를 사고 맛집을 다닙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뭐 하지?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의미의 부재입니다. 인간은 경제적 존재이기 이전에 심리적 존재입니다. 일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자아를 실현하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그 통로가 사라진 자리에 무언가를 새로 세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2의 일 혹은 삶의 역할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 전환에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작은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한 60대 남성은 퇴직 후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아이들의 인사를 받으며 그는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또 다른 이는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며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 산악회에 가입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돈을 번 건 아니지만 이제는 하루를 기다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실감입니다. 공허함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나를 필요로 했다면 이제는 내가 세상과 나를 잇는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취미든 봉사든 가족 돌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허함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는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 후에는 지출 구조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정기적 지출, 예비 의료비, 예상치 못한 경조사비 등 현실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심리적 안정도 따라옵니다. 돈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면 마음의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산 위에 필요한 건 의미의 균형입니다. 돈이 불안의 근원일 수 있지만 동시에 삶의 에너지를 대체해 주지는 못합니다. 공허함을 견디는 법은 결국 살아가는 기술을 새로 배우는 일입니다. 일 중심의 삶에서 의미 중심의 삶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안에서 사람은 성숙합니다. 은퇴라는 말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다시 일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바꿔야 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년퇴직 이후의 인생은 바로 그 말을 증명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일의 세계에서는 유능했지만 삶의 의미를 찾는 데는 서툴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 수업을 듣는 시간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름 명함 대신 새로운 이름을, 사라진 업무 대신 스스로 만든 역할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은 패배의 감정이 아니라 인생의 다음 단계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멈춰 서지 않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결국 노년의 주인공이 됩니다. 평생 일을 하며 살아온 당신이라면 이제부터는 살기 위해 일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위해 사는 삶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공허함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루의 작은 루틴을 만들고 사람을 만나고 자신의 손으로 세상과 다시 연결될 때 그 공허함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의 공간이 됩니다. 정년퇴직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그 쉼표 뒤에 어떤 문장을 이어갈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일의 끝에서 삶의 본질을 마주할 용기, 그것이 바로 은퇴 후 진정한 시작입니다.